안녕하세요. 60대, 70대가 되면서 이제 누구랑 같이 밥 먹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짝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요, 단지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황혼 재혼을 생각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 세 가지, 그리고 그걸 막아줄 안전장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참,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허전함.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지독한 외로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에게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재혼이 초혼보다 이혼할 확률이 더 높게 나와요. 아니, 외로워서 시작한 관계가 왜 더 큰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부터 재혼에 숨어있는 그 세 가지 위험 요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급한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기 한계찬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그 외로움이 너무 커서 재혼을 결심하셨대요. 처음에는 이번에는 진짜 잘해야지 마음 먹고 상대방한테 뭐든 다 맞춰주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글쎄요, 오래가질 못했답니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전 결혼 생활에서 늘 문제가 됐던 그 말투, 그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튀어나오고 있더래요. 바로 그 순간 한기찬 씨가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처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똑같은데 사람만 바꿨구나. 결국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도 변하지 않은 나 자신이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성격 차이라고 쉽게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나의 짐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분 상하면 그냥 입국 닫아버리는 거.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면 사소한 집안일 가지고 내 기준만 고집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이 짐을 먼저 풀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로 바뀌든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과연 어떤 배우자였지? 하고 스스로를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요소로 넘어가 볼게요. 재혼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살아온 가족이라는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정말 말 그대로 지뢰밭을 걷는 기분일 수 있습니다. 62세 조담비 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재혼한 남편이 자기 고등학생 딸을 훈계할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대요. 혹시나 우리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 마음 때문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예요. 아내인 담배 씨는 아이고 우리 딸 상처받겠다 이게 먼저 보였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딸 가르치는데 왜 아내가 간섭을 하지? 이렇게 서운함이 들었던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다르다고 느낀 거예요. 이런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정말 순식간에 커져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재혼 가정의 갈등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각자의 자녀들, 또 연락을 해야 하는 전 배우자, 새로운 식구들까지 관계가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해져요. 특히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재혼이 나한테 와야 할 사랑이나 재산을 저 새로운 사람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민감한 문제일 겁니다. 바로 돈 문제예요. 중년 이후의 재혼에서는 이 돈 문제가 초혼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67세 최명호 씨는 재혼을 한 뒤에도 전 부인에게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책임이었죠. 하지만 현재 아내분은 남편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속으로 우리 쓸 돈은 아끼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죠. 중년 재혼에서 돈 문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터져나와요. 첫째, 전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돈처럼 과거의 의무. 둘째, 각자 평생 일해서 모은 집이나 연금 같은 원래 내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둘이 함께 벌어갈 미래의 자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혹시 나를 못 믿나 하는 서운함이 싹 트고 결국엔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인 위험 세 가지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 재혼이고 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으신가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지혜롭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지켜줄 아주 현실적인 안전장치 2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바로 혼전 재산 합의입니다. 결혼 전에 각자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미리 글로 써서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꼭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 대신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데 집중하는 평생 동반자 관계로 지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절대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미리 막아서 서로의 사랑을 더 오래오래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혼전계약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나를 못 믿어서 저런 걸 쓰자는 건가? 이게 아니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오해와 갈등으로부터 우리 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훨씬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속도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외롭다고 해서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니에요. 상대가 아플 때,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문제로 다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겪어보고 지켜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재혼은 당장 아픈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는 긴 길을 함께 계획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같이 헤쳐나갈 든든한 인생의 동업자를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외로움을 없애줄 진통제를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안의 문제까지 기꺼이 마주하면서 상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된 걸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인생 이막을 정말 눈부시게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